네,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통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변호사 시험이 이제 끝나고 합격자 발표 때 이제 매년 법무부에서 그해 이제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합격률 통계를 이제 발표합니다. 매년 각 학교별 응시자나 합격생, 또 누적 합격생 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요. 뭐 법무부 자체에서 뭐 순위를 뭐 매겨서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걸로 이제 대충의 순위까지 나오죠. 네,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이제 어, 로스쿨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로스쿨을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고르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학 전공에 따른 이제 합격률인데요. 이게 사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통계들도 많은데 뭐 남녀에 따른 구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됐고요. 사실 이제 어, 가장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을 갔을 때 합격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니까 이 법학 전공한 사람 1,059명이 응시를 했고, 이 중에 이제 475명이 합격을 했어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097명이 지원했고, 1,231명이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제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 법학 비전공자보다도 합격률로 보면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법학을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이 숫자만 보면 그런데 지금 로스쿨 인가받는 학교에 법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로스쿨이 있지 않은 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했다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좀 이 숫자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이 숫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그렇게 없지 않을까. 어, 이 법학 전공자가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에 유리하다 이런 자료로도 부족하고요.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로도 좀 부족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법학 전공 여부 현황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수별에 따른 합격 현황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학 기수별 합격자는 당연히 이번 연도고요. 이번 연도 10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당연히 그 10기가 가장 응시생이 많겠죠. 여기서 이제 9기라고 하는 거는, 어,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보통은 이제 다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겠죠. 8기는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물론 일정한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0기가 응시를 1471명 했고 1094명이 합격했죠. 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3분의 2는 합격했다. 뭐 이 정도 이게 이제 실적인 초시 합격생인데 초시 합격률인데 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시로 보는 609명 중에서는 308명이 합격했고요. 그 세 번째 시험을 보신 440명 중에서는 153명, 네 번째 시험 보신 247명 중에는 80명, 이런 식으로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기수에서는 이제 오래되면은 21명 봤는데 0명 합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기에 졸업을 이미 하셨겠죠? 뭐 이게 아마 이제 5년을 넘었음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이제
졸업시험을 통과 못해서 카운팅이 덜 돼서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번 시험에 떨어지고 두 번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시험이 붙기 어려워진다. 이걸로 이제 통계 자료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전문적으로 통계를 뭐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서 해석에 조금 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적어도 이제 이 자료만 보면은 같은 이제 10기랑 경쟁해서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8기, 9기, 7기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10기보다 공부를 또 최소한 1년 이상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격률이 그 같은 기수 응시 대비해서 이제 합격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3년 내에 어떻게든지 결말을 짓는 게 좋다. 뭐 이런 시사점을 주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합격률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구체적인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위는 지금 여기 있는 초시 합격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응시자 대비 합격자로 지금 이 합격률을 본 건데, 이게 아니라 입학 인원 대비 합격생 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석사학위 취득자,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졸업시험에서 많이 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격률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 거르는 거가 다 졸업시험으로 거르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서울대 이쪽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밑에 이하 대학에서는 실제 입학을 했더라도 뭐 자퇴하시는 분도 있고, 자퇴생 중 상당수는 이제 반수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제 다시 재입학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한양대 쪽에서 보면 이게 110명이 실제 입학했는데 70명이 석사를 취득했죠.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좀 반수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다른 학교들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예, 이게 이제 진짜 졸업시험에서 가혹하게 거른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반수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입학 인원 대비해서 합격자 수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거나 응시자 대비해서 합격자 수로 해서 합격률을 산정하는 거나 모두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기준은 응시자 대비해서 지금 이거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인원 대비해서도 한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이거 보고만 하는 건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어, 저도 이제 로스쿨 졸업했고 주변에 이제 로스쿨 다니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순위를 보면 상위권이 있죠. 1, 2, 3, 4위 이렇게 1, 2, 3, 4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 스카이는 뭐 당연히 있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영남대가 껴있죠. 영남대는 이제 71명이 입학을 했고 실제 응시한 사람은 56명이고 그렇게 많이 걸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49명이나 합격했어요. 왜 상당히 뭐 80%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상당히 합격률이 좋죠. 하지만 이제 영남대학교는 기존에 이제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영남대에 가면 변실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이런 평가를 내리면 좀 곤란하죠. 예, 물론 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사실 1차 합격한 경험이 없는 친구분들도 많이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87%라는 초시 합격률 숫자에는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이 분들이 기여가 상당히 컸다는 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남대는 향후 이제 그 사시 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을 가지고 합격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그런 요소가 되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개까지는 상당수의 사법시험으로 상당 기간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 지금 합격생 수 49명 안에 들어있는 걸로, 여기에는 제 지인들도 꽤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담이긴 한데, 이제 합격을 했다고 이제 그 일하는 사무실에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이 학교 출신 중에서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학년 때가 제일 실력이 좋았던 것 같다. 3년 동안 까먹는 거와 싸움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예,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가 로스쿨에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배우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 그 연령이 이제 대부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 이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그래서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합격생 수를 고지고대로 학교에서 변실을 잘 가르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상위권 학교들은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변실 합격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양대로 필두로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인설 대형이라고 불리는 한양대, 성대가 있는데, 사실 순위는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두 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양대는 입학 인원에 대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학교율이 높은 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많이 빠져나간 건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빠져나간 게 졸업시험에서 걸렀다 많이, 이렇다고는 한양대는 이제 반수가 좀 많은 학교여서 이 부분은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학을 한 인원에 비해서는 적은 수가 응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합격생 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응시 대비 합격률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5위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성대가 한대보다 뭐 떨어진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거든요. 이 숫자만 봐도 뭐 입학 인원 대비해서 76명이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인설 대형권까지는 상위권에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좀 성적이 좋았어요. 올해 성적이 좋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목표이기도 한데, 검사도 7명을 배출했고, 거기에 더해서 재판연구원도 1명을 배출했어요. 사실 51명이 입학 정원인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변시도 31명 합격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이제 밑에 있는 어, 이 미니 로스쿨들의 특징인데 이게 한 번 분위기가 그 기수에 좋으면 이렇게 다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망하면 예, 정말 다 같이 망합니다. 예, 미니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그 기수 해당 기수에 좀 무슨 일이 있다거나 뭐 공부에 집중을 좀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으면 그 기수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미니들은 숫자가 50명, 뭐 40명 뭐 이래서 사실 여기서 몇 명만 더 붙고 몇 명만 덜 붙어도 요가 되게 많이 크게 초시 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니는 여기 뭐 제 모교인 한국외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여기 위에 있지만 저 밑에 있는 다른 미니권 저기 밑에 이제 서강대가 있거든요. 하위권에 쳐져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제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뭐 한두 명 더 붙고 덜 붙고 이걸로 이제 크게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그 학교가 뭐 더 낫지 않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기 경희대가 있는데 경희대도 상당히 합격률이 높죠. 78%인데 20명 정도를 거르고 시험을 봤는데 37명이 합격했어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대 전북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위권에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응시자 수를 보시면 81명, 47명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위에 있지만 뭐 입학 정원 대비해서는 81명이 붙고 33명이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중위권 학교들이 입학 정원 대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합격하는 게 중위권이라고 하는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좀 높은 순위권에 있지만 입학 정원 대비해서는 입학을 한 인원의 반도 못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요소를 감안하면 비록 이제
10위권에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처진 요소도 있다는 것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도 어, 이 학교는 진짜 별로 안 걸렀죠. 그러니까 그 응시 대비 합격률로 하면 낮지만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이제 성과를 거둔 거예요. 53명이 입학했는데 이 중에 28명이 합격했다. 이 정도면 실제 입학한 인원 대비해서는 사실은 뭐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도 합격률에서는 그렇게 처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도 입학 정원 대비해서는 60명이니까 입학 정원을 126명이 지금 들어왔는데 60명이 돼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응시 대비 합격률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하위권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뭐 사실은 뭐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냥 나누기 위한 이름에 불과하고요. 서강대학교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응시 대비해서 31명이 응시해서 22명 합격해서 70%고 입학 정원 대비해서도 이제 반 이상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망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어요. 밑에 있는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뭐 거기서 거기죠. 뭐.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요즘에 이제 건대랑 시립대가 조금 처지는 추세였는데 서울에 있는 인솔민일고등학교 중에서는 건대하고 시립대가 특히 이제 괜찮았다가 최근 몇 년간 좀 처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17위권 입학 정원 대비해서도 사실은 조금 좋지 않죠. 건대도 사실 몇 해 동안 좋지 않았으나 여기도 이제 입학 정원 대비해서도 반을 좀 못 붙였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사이에 이제 경북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아까 부산대도 그렇고 조금 이제 많이 걸러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실제 반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입학 정원하고 지금 응시자 수에 좀 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앞에 있는 학교들하고 뒤에 있는 학교들하고 크게 뭐 질적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경북대가 뒤에 쳐져 있긴 하지만 68%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입학 정원이 130명인데 합격생이 56명이 안 되죠. 그 입학한 사람들의 반도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지 못했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위권인데 18, 19, 22 여기서부터는 하위권인데 사실은 이제 인하대나 뭐 이런 것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설민입군 학교 50명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3, 4명만 덜 붙어도 확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인설민을 위한 변명인데 예, 그 기스에서 좀 분위기 안 좋고 뭐 조금 그 몇 명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대부분이 사실 영향을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수에서 그런 영향으로 한 3, 4명만 이렇게 날아가도 확 쳐집니다. 인하대. 어, 원광대는 이제 어, 사실은 전통적으로 합격률이 좋지 못했던 학교인데 응시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40명이 응시해서 22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64명이 입학 인원인데 사실 뭐 반수로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도 꽤 많이 걸은 거죠. 입학 정원 대비 64명, 22명 붙었기 때문에 입학 정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걸 보면 하위권에 처져 있는 게 맞다, 하위권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대도 마찬가지고 충남대 충북대 사이좋게 붙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그 응시 대비해서 지금 20위권에 있습니다. 충북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봐도 조금 처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제주대, 강원대, 동아대, 전남대. 전남대가 좀 의외죠. 전남대가 사실은 학교가 뭐 이렇게 쳐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시험에서 많이 80명으로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43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아까도 그렇고 전남대,
경북대, 앞에 있던 이제 부산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로컬럭이나 검사 쪽에서는 좀 성과를 거두고 상위권들은 취업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실 합격률이 좀 안 좋다는 거는 전남대, 특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서는 상하의 편차가 좀 크다, 이런 문제점을 좀 통계 자료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검찰이나 로컬럭을 노리신다 하면은 뭐 변시 합격률 때문에 이 학교를 좀 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 이 상하이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이 학교에서 중상을 못 하신다 그러면 지금 변시 합격률에서 하위로 처지신 학교 학생분 여러분은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뭐 순위 하나하나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남대처럼 이제 좀 많이 처졌다. 이 학교가 이렇게 처지는 학교였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좀 못 봤구나 이런 게 확 띄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설민립권 학교들은 이 합격자가 한두 명만 바뀌어도 순위가 확 올라가고, 아까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처럼 이제 확 올라가고, 조금만 못 봐도 이렇게 시립대처럼 확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만 빠져도 이렇게 확 처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이 중위권에 있는 요 순위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뭐 앞에 5, 6위에 있던 신매주에 있던 이 정도면 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통계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특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상하이 편차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하고, 특히 입학 정원 대비해서 이제 그 반도 합격 못하는 지금 그런 로스쿨들이 이제 10위권을 넘어가면서 좀 보이거든요. 이런 학교들. 원광대학교도 있고, 뭐 충남대, 충북대 다 대부분 그렇죠. 합격 43명 합격했는데 여기 14명 합격했죠. 제주대 같은 경우에. 강원도도 42명이 합격했는데 19명 합격했고요. 동아대 같은 경우도 84명이나 합격했는데 32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뭐 이게 이제 계속 좀 누적돼 있는, 이렇게 계속 하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고 통계 자료를 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 너무 이제 이런 학교들에 대한 이제 변명인데, 사실은 어, 합격률이 여기서도 몇 명만 더해줘도 사실은 이 학교들도 대부분은 40명대 학교들이거든요. 사실 제주대, 강원대 이런 데 40명대 학교들은 어, 이 합격률에서 좀 통계상으로 좀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학교들 비하하거나 이러기는 좀 뭐 그러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한두 명 차이라도 늘상 하위권에 처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변시학금이나 이런 거에서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서 이제 재학 중인 분들은 본인이 이 등수대에 걸쳐 있다고 하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이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합격률 순위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매년 크게 이제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아까 몇 개 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크게 변동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학교가 뭐 몇 등을 했니? 뭐 어떤 학교가 올해는 많이 올랐니? 뭐 이런 생각은 좀 뭐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유치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나 이제 그 최근에 대비해서 합격률이 크게 하락한 곳은 이제 입시 기조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입시 기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기존의 입시 기조에 변화를 주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뭐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예, 교수진의 변화나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응시 요강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런 걸로 좀 눈치를 주는데, 어, 입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뭐 제가 가끔 강의 나가는 박태훈 강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건 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시고요. 아, 그러니까
늘상 뭐 이 학교는 뭐 이렇지 않냐 뭐 이렇게 그렇게만 믿고 있다가 변시 합격률이 하락하고 입시 기준을 변경시키는 애들은 꽤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대는 조금 제가 봐도 좀 많이 처졌거든요 올해. 그러면 이거는 전남대는 좀 입시 요강이 변동이 어떻게 있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합격자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등수에 자기 지금 학교 기수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 대충 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면 안정권인지 아니면 좀 더 분발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학점하고 로스쿨에서 이제 내신으로 본 학점하고 변호사 시험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경향은 대충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이 의외로 변실을 못 봐서 변실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합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 처져 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변실 좀 잘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최상위권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학교에서 성적도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학교에서 몇 명이 붙는다는 걸 알면 보통 이제 그 등수 이상의 좀 성적이 나와야 그래도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좀 이런 뭐 합격률 이런 얘기 이제 좀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이렇게 등수 매기고 이렇게 뭐 끝에 있는 학교만 뭐 악플 따가지고 뭐라 부르고 이런 거 되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거기 나오신 분들도 다 전국 어디 로스쿨 나와도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어디서 일하면은 사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한 대우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학교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이제 대부분 로스쿨에서 이 재원을 이제 학교 로스쿨 자체에서 다 조달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이제 학교 본부에서 재원을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좀 덜한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근데 지방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저도 이제 가끔 그 고향집에 내려갈 때 그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라디오에서 지방 라디오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매년 비슷한 때 내려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 올해도 무슨 학교가 뭐 학교율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막 그 지방 언론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때릴 정도면 학교에서는 또 얼마나 그렇게 압박을 주겠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제가 아는이 아니죠. 제 친구 하나도 지금 지방대학교 로스쿨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이제 자기를 이제 변호사 시험 전문가로 불러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민감하고 학교 측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붙여서 요 순위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요. 노력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률이 낮은 학교일수록 이걸 더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뭐 스카이 로스쿨이나 어, 인설 대형급 그다음에 이제 인설 미니까지도 사실은 이제 변시 합격률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이, 이 애가 변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조인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애가 나가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입시 전형 과정도 그렇고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지방대 로스쿨 쪽으로 내려가면 그 그냥 예상하는 것 외 이상으로 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상당히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도 이제 그 합격률이 낮아서 그 각 그 언론이나 뭐 각 지방 언론이나 본부나 뭐 이런 거에서 쪼임 당하는 이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낮기도 하지만 환경상으로도 더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 사립, 동아대, 그 뭐 그런 지사립이 영남대 이런 경우는 사실 영남대는 처음부터 그걸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위해서 사법시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그냥 쓸어 모았죠.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공을 했죠. 사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변시 합격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보육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량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 사람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성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상당히 중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게 사실 좀 떻게 보면 악순환인 게 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학교일수록 학교에서 뭘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격률이 낮으니까 변시 뭐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뭐그 팀을 만들어서 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을 자꾸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예, 뭐 제가 늘상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 위주로 공부하는 게 사실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뭐 1학년 때부터 뭐 객관식을 막 이렇게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게끔 강제를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방향을 좀 어긋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변시 합격률 이런 좀 낮은 학교들 이런 데를 보면 그런 학교 측에 이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이제 감안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특히 이제 뭐 지방대 로스쿨 중에 이제 특히 지방 국립대학들이 좀 합격률이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학교들에서 또 검사나 로컬러가 꽤나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럼 뭐, 본인이 이제 좀 뜻이 있어서 그쪽에 뜻이 있는데, 변시 합격률이 낮은 학교를 가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학교들은 좀 상하위권 편차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많다 보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측면이 이제 그 학교들의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좀 더 거시적으로는 사실은 변호사 시험이 자격 시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처럼 뭐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좀 그 상위권 학교들 빼면은 많으면 뭐 3분의 2고 입학 정원 대비해서 뭐 입학 정원 대비해서 반도 합격 못 시킨 학교들이 뭐 부지기수죠. 이게 과연 로스쿨의 취지에 맞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입학 정원 자체, 그러니까 이 한 해 한 해 쏟아져 나오는 이 법조인 수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게 좀 문제라고 하면은 뭐 좀 로스쿨 입학 정원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그 학년을 좀 늘리든지 교육을 좀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변호사 시험의 형태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자격시험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입학청원 대비하면 반도 못 붙는 시험이 어떻게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그래서 실제 난이도도 낮춰지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고르실 때 뭐 이럴 때 조금 더 이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서 학교를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뭐 로스쿨 합격
뭐 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랭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가 되겠어요. 사실은 뭐, 어, 뭐 저도 뭐 학부는 고대고 로스쿨은 한국 외대를 나왔는데 뭐 순위가 높고 뭐 순위가 높고 뭐 모교가 좀 뭐 로컬럭이나 이런 거 많이 되면 기분 좋더라고요. 뭐, 뭐 교수님들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올해 그 외대 원장님 맡으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보고 음,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합격률이 좋게 나오고 이제 검사나 로컬럭이 좀 많이 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인해서 좀 이런 말은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적절한 긴장감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합격률에 목을 매게 되는 게 이게 꼭 또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저는 이제 어, 입이 풀칠하게 바빠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 뭔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건 감각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예. 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 지나면 이제 리트도 별로 남지 않았고, 재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쉬었는데 기말이 다가오고 있죠. 날씨가 좋긴 하지만,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어, 아마 이제 뭐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를 뭐 이렇게 계속 격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도 좀 이런 방송을 만들어진 게 익숙해지면 조금 방향을 좀 잡아서 내실 있는 컨텐츠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